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세계 증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에 내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트렌드 분석까지 해볼 건데요. 전문가의 매매 내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몰래 엿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이런 내용을 매주 공유드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11월이 되면 KB금융에서 이 부자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저는 매년 이 데이터를 봅니다. 우리가 결국 부자가 될 거니까 부자들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자라고 칭하는 기준이 뭐냐? KB금융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을 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50억은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4%, 9%, 10.9% 계속 부자 수는 점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고 2020년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이 부자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0.75%가 지금 부자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부자들은 암호화폐를 투자하느냐 물어봤을 때 투자할 의향이 없다. 70%나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투자 손실 위험이 너무 커서 그리고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 세 번째 있는 내용을 보면 저는 이 말이 더 와닿았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서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좀 높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공부해서 투자하기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산에 굳이 투자할 필요 없고 기존 투자처에 계속 투자해도 수익이 나오니까 일로 옮겨가지 않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자들의 연령이 좀씩 내려온다면 반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게 부자들의 종잣돈 어떻게 마련되나 봤더니 왼쪽에 1, 2, 3등 있습니다. 첫 번째 1등은 주식이고 2등 주거용 주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주택에, 입지가 좋은 주택에 들어가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1, 2위를 꼭 하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부자들이 꼽는 부의 원천이 뭐냐 물어봤을 때 사업소득이 가장 큽니다. 41.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가 추세가 가장 큰 거는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금융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반대로 금융투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바람직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래서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부자들은 우선 59%가 올해 주식으로 수익 난 경험이 있고 향후 31%가 확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떠오르는 주식 투자처냐 봤을 때는 해외 자산이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펀드 이런 쪽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당연히 미국 주식, 미국 ETF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부자 보고서고요.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 테니까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주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을 먼저 보면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브라질이랑 오른쪽 위에 중국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가 15.8%나 하락이 나왔죠. 중국 규제로 인해서 알리바바 순이익이 8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이 87%나 떨어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요. 중국은 이래서 좀 보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TSMC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랜만에 반도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는 대만 모시기 하고 있죠. 그래서 4천억 엔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안보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슈는 커질 거고 투자 가치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분명하게 갈리고 있죠. 대각선을 그어놓고 왼쪽 위 부분은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특히나 금융 쪽이 추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페이팔이 7%, 마스터카드가 6.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홈디포랑 로우스 9%랑 5.5%의 상승이 나왔죠.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이제 배당주 이야기할 때 요 두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당연히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건데요. 애플이 7%, 엔비디아 8.5, 테슬라가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상승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매출은 게임과 데이터 센터인데요. 지금 이번에 게임이 32.2억 달러 찍으면서 42% 성장했고 데이터 센터는 22.4억 달러, 55%의 성장을 했습니다. 주력 매출이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게임 분야 수요가 더 증가할 거고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산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상현실이 구현되면 VR 산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VR 기기에 엔비디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도 좋아지고 매출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는 정말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자주 언급드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밑에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사도 되나요?입니다. 이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어제 댓글에도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주식을 보면 사면 안 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사야 될 주식 중엔 하나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21선 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유틸리티랑 기술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한 주를 놓고 봐도 기술주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간 건 소비순환재가 올라갔는데요. 반대의 것들을 좀 오늘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이랑 에너지 분야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특히나 에너지가 이번 주 4.7%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는 테슬라, 리비안, 엔비디아, 디즈니, 루시드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테슬라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죠. 4,66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줍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잘 매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매수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리비안인데요. 리비안도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이때 단타로 매수하시는 건 잘한 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타 매매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안 한다고 커뮤니티 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주식은 단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 실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 엔비디아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순매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1462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디즈니 지금 디즈니 엄청나게 하락했죠. 이런 하락장에 용감하게 매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매매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당연히 디즈니의 주가도 올라갈 거고 OTT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은 역시나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때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LG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기업의 포지션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애플에 있습니다. 어디랑 할지 모르겠지만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만들 거고 거기에 맞춰서 모멘텀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국내 메타버스 4종에 한 달새 4,758억 원이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죠. 그 중에서 두 개의 종목에 관심 가진
가지면 좋은데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엔에서 지금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머스크가 그때 유엔한테 내가 돈 판 거를 이걸 가지고 유엔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어디에 쓸지 얘기해 달라. 확실하면 내가 투자해 주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35억 달러는 직접 식량 지원을 할 거고 20억 달러는 현금과 음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머스크가 유엔한테 돈을 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 준다면 당연히 식량 지원이니까 식량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로보택시입니다. 중국의 바이두에서 2030년에 100개의 도시에 로보택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로보택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동하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이제 운송 수단에 대한 게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놈이 황소개구리에 속합니다. 그 관련된 영상도 오른쪽 위에 남겨드릴 테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내년 중반부터는 코로나가 독감보다 순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주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기업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백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현황이랑 중요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크에서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아크 액티브 ETF 6개를 종합해서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7.7%, 텔레닥이 6.0, 코인베이스가 4.7% 순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주도 주가 급등이 나와서 8.1%의 비중이 증가됐고 텔레닥은 6.0에서 5.8로 감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4.7% 동일한 수준인데요. 텔레닥 0.2%나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아크에서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이 매수입니다. 유니티가 7.7%로 강하게 매도가 나왔죠. 유니티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큐를 가장 강하게 매수했는데요. 6.9%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등에 있는 텔레다 앞에서 비중이 0.2% 하락했는데 1.3%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말은 즉슨 주가는 하락했는데 아크에서는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탑5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1등은 당연히 테슬라인데요.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꼴등을 좀 봐야 되는데 텔레닥입니다. 14.2%나 하락이 나왔는데요. 저도 지금 텔레닥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간 게 많아서 단가가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혁신 기업이라서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놓고 보는 게 좋으니까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많이 빠졌을 때 좀 관심 가져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 3, 4등을 말씀드려 보면은 스퀘어, 코인베이스, 유니티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크인베스트의 거래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크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대비 얼마나 많은 비중을 증가시켰냐 봤더니 1등은 토스트로 63%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파그세그로 이건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61%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토랩스 43%, 알로진 42%, 디즈니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21%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이번 주에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큰 거래는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유니티를 7.7% 비중을 감소시켰죠. 강하게 매도를 했고 반대로 증가시킨 기업은 9위에 있는 로큐랑 21위에 있는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4%의 비중을 증가시켰죠. 나머지 기업들은 2% 내외로 적게 매수하고 적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아크메도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가지고 있던 주식 수가 요만큼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줄였나 봤더니 핀터레스트는 지금 96주가 남아서 83%의 비중을 감소시켰고 2위와 3위 진로와 오픈도어인데요. 둘 다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죠. 프롭테크 관련된 기업인데 53%, 21%의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서 리제네논 19% 줄였고 제트홀딩스 이거 일본의 금융 관련된 기업인데 18%의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번 주 아크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기업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킬즈인데요. 15.9%의 하락이 나왔고 아크에서는 8.0%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저도 스킬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로빈후드고 17.7%의 급락이 나왔고 4%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아크는 로빈후드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이걸 안 좋게 보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맞는지 그것도 지켜보는 게 투자 관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매매 트렌드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탑10 기업에서는 로큐를 강하게 매수했고 핵심 기업에서는 로빈후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전략을 보면 매수는 36개, 홀딩이 17개인데요. 매도는 103개. 매도는 원래 수익 난 것들을 꾸준히 매도하니까 많이 찍히고 있는 건 맞는데 홀딩이 5개 이상 된 게 극히 드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가 매수한 기업도 있고 그리고 꾸준히 홀딩하는 기업도 꽤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홀딩하면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